여러분, 이 말 들으면 좀 뜨끔하실 수 있어요. 광고비 더 쓰면 매출 오를 줄 알았죠. 근데 광고비 늘렸는데도 매출이 제자리인 병원 진짜 많습니다. 노출에 문제 없고요, 블로그도 하고요, 유튜브도 하고요, 광고도 돌리고 있는데 매출만 안 오르는 병원. 이럴 때 대부분은 마케팅이 약한가 이런 의심부터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마케팅이 아니라 병원 내부가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오늘 영상은 병원장님과 그리고 원내 마케터분이라면 꼭 시청해 보셔야 되는 영상이에요. 제가 오늘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병원의 유입 구조는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건 마케팅의 몫이고요, 안에서 사람을 결제하고 다시 오게 만드는 건 결국 CS의 몫이에요. 신한은 마케팅을 만듭니다. 근데 재진과 소개는 환자 경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CS가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병원 안에서 매출이 새는 구멍 3개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PD님이 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대표님, 근데 CS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혹시 마케팅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자, PD님, 신한은 마케팅이 데려오는 거 맞죠? 근데요, 돈은 병원 안에서 버는 거예요. 병원은요, 환자가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전화, 예약, 내원, 상담, 사후관리 이 접점들에서만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3가지 병원에서 매출이 제일 많이 새는 구멍 3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문의는 오는데 예약이 안 잡히는 병원. 두 번째, 예약은 많은데 노쇼, 당일 취소로 매출이 오르지 않는 병원. 셋째, 내원까지는 왔는데 상담에서 결제가 안 나는 병원. 이거 정리하면 광고비 안 늘려도 매출 올라가는 병원 진짜 많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문의는 오는데 예약이 안 잡힌다. 이거는 병원 안에서 문의가 줄줄 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병원장님들이 제일 착각하는 건데요. 문의가 줄었나? 아니요. 문의는 들어오는데 예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고요? 문의는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놓친 문의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 전화 한 통 못 받고 카톡 답 늦고 DM 확인 늦고 담당자가 쉬는 날이라서 밀리고 오시면 안내드릴게요만 반복하다가 그냥 끊기고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 병원장님들은 이렇게 느껴요. 요즘 광고 잘 안 되나 봐. 근데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응대가 늦거나 응대가 애매해서 환자가 빠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응대 속도가 곧 매출이다. 여기서 어려운 말 필요 없습니다. 딱 이것만 정해도 바뀝니다. 문의 오면은 언제까지 1차 답변을 한다. 이거를 원내에서 룰로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근무 시간에 들어오는 문의는 5분 안에 확인했습니다 라는 형식으로라도 꼭 답변을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30분 내에 예약 제한까지는 가야 됩니다. 병원에서 이거 룰 하나만 딱 잡아도요, 문의는 오는데 예약이 안 잡힌다가 정말 많이 사라질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담당자가 부재일 때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담당자분께서 쉬는 날 혹은 바쁜 시간대, 점심시간 그때 문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환자분들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그냥 다른 병원에 문의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는 만들어야 돼요. 지금 담당자분이 상담 중이시라서 10분 내에 연락드릴게요. 혹은 가능한 시간 2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혹은 예약 잡아두고 상세한 설명은 오셔서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요,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케어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자, 3번째입니다. 전화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는 결국에 가격 질문이에요. 자,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환자분들이 전화해서 상담비 얼마예요? 시술 가격 얼마예요? 이때 직원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바로 끝나요. 오시면 안내드릴게요. 사람마다 달라서요, 일단 방문하셔야 되거든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함만 남거든요. 반대로 예약이 잡히는 병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은 땡땡원인데요, 대신 오시면 땡땡님의 상태 기준에 가능한 방법을 2가지로 정리해드리고 회복 과정까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로 끝납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이라 모레 점심 12시 20분 중에 어느 시간이 편하세요? 여러분, 예약은요, 언제 오실래요? 라고 물으면 절대 안 잡힙니다. 2가지 중에 뭐가 편하세요? 이게 예약을 잡는 화법이고 이게 예약을 잡는 말투예요. 자, 4번째, 오늘의 과제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병원에 문의해서 예약까지의 흐름을 종이에 한번 써보고 그려보세요. 그리고 실제 문의가 줄줄 새는 구멍을 딱 3개만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전화 못 받는 시간대에 왔다. 2번째는 카톡 답장이 늦다. 3번째는 예약 제한을 안 하고 설명만 하다가 끝난다. 이 3개만 막아도요, 같은 마케팅 비용으로도 예약이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예약은 많은데 매출이 안 오른다.
자, 이거는 사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거든요. 노쇼나 당일 취소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뜻과도 같아요. 노쇼는 환자 탓이 아니라 예약 관리가 설계되지 않은 탓이에요. 예약이 잡혔다고 끝인가요? 아니에요. 예약은 달력에 적힌 날짜일 뿐이고요. 내원이 되어야 병원의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확정으로 만들어주는 우리만의 워딩이 필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약 확정 멘트는 이렇게 하세요. 예약 잡아드릴게요. 이거 안 돼요. 대신에 이렇게 바꿔보세요. 땡땡님, 내일 6시 30분 내원 예약 확정 잡아드릴게요. 자, 어때요? 이 한마디가 전혀 느낌이 다르죠. 환자분들의 머릿속에서 일정이 아니라 약속으로 변환을 시키는 마법의 워딩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리마인드 메시지입니다. 이것도 3종이 있어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일시정지해놓고 복붙에다가 갖다 쓰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강요처럼 보이면 반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톤 앤 매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해드린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전날 메시지는 이렇게 한번 내보내 보세요. 땡땡님, 내일 땡땡땡 상담 예약 확인해 드립니다. 오시면 땡땡님의 상태 기준으로 가능한 방법을 2가지로 정리해 드리고 회복 과정이랑 주의사항까지 먼저 안내 드릴게요. 혹시 일정이 변경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 당일 오전 메시지입니다. 땡땡님, 오늘 땡땡 시간 예약 맞으세요. 오실 때 주의사항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상담이 더 정확해질 겁니다. 오시기 전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제 환자분이 오시기 2시간 전에 메시지예요. 땡땡님, 곧 뵙겠습니다. 혹시 일정 변동 있으시면 당일 2시간 전에만 연락 주시면 예약 시간 조정 도와드릴게요. 이 2시간 전 문구가 왜 중요하냐면요, 환자분들이 못 가면 어떡하지란 불안이 있을 때 무단 노쇼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조정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노쇼가 줄어들면 상담 전환도 같이 오릅니다. 이게 진짜 키포인트입니다. 자, 노쇼가 많으면 직원분들이 지쳐요. 지치면 말투가 조금 퉁명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 전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예약 관리가 되면 환자분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고 직원분들도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상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결제율도 같이 올라가요. 상담이 매출을 만든다. 상담은 설명이 아닙니다. 결정을 돕는 일이자 이게 최종 결정 단계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병원장님과 실장님이 특히 집중해 주셔야 돼요. 상담실장님을 안내 담당으로만 쓰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병원은 광고비로 버팁니다. 왜냐고요? 환자분들은 사실 의료 실력으로 완벽하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병원을 경험으로 평가하거든요. 그게 리뷰와 소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담은 친절이 아니라 환자 경험 설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첫 3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고 그 다음에 결정입니다. 첫 3분은요, 질문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래야지 환자분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상담이 시작하자마자 설명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계속 불안해요. 첫 3분에는 딱 이것만 하세요. 땡땡님, 오늘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일 텐데요. 보통은 통증, 부작용 같은 이런 안전적인 부분, 그리고 회복 기간이나 붓기 같은 일상적인 부분, 그리고 비용 같은 부담에 대한 부분, 요 3가지 중에 하나가 제일 크실 것 같아요. 땡땡님은 3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걸리세요? 이 질문 하나로 환자분들의 머릿속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결정은 오늘 당장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오늘은 기준을 세우고 좀 가세요. 이 말이 들어가면은 환자분들의 방어 기제가 쫙 풀리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설명이거든요. 방법보다 회복을 먼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많은 상담이 잘 안 풀리는 이유는 결국 이거예요. 병원은 전문이라서 방법을 먼저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방법보다 붓기는 얼마나 갈까? 회사는 언제 갈 수 있을까?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할까? 부작용이 있을까? 그러니까 설명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회복 관리, 그 다음 가능한 방법 2가지 정도를 안내해주고 그 다음 비용입니다. 이 순서로 가는 병원이 상담 전환율이 굉장히 좋아요. 자, 3번째, 결정입니다. 결제를 절대 강요하지 말고 다음 행동을 확정해 주시면 좋아요. 상담 끝에서 결제가 안 나는 병원은 대부분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거든요.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근데 이러면 고객분들은 다 떠납니다. 환자분들은 집에 가서 몇 가지의 병원들과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끝내야 되겠죠. 땡땡님, 오늘 정리한 방향은 2가지거든요. 땡땡님은 A가 더 맞아 보이시네요.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일단 검사, 2차 상담, 시술 가능 일정 중에 하나는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약 잡을 때는 무조건 이거를 기억하세요. 내일 6시 30분과 모레 12시 30분 중에 뭐가 더 편하세요? 이렇게요. 결정은요, 환자분들에게 정확한 A, B 선택지 2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높아집니다.
CS는 돈 써도 안 바뀐다. 그래서 다들 포기한다. 근데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병원들이 CS를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CS는 단기간에 못 바꾼다. 마케팅은 돈만 쓰면 늘어난다. CS는 원장이나 직원이 바뀔 의지가 없으면 못 바꾼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거든요. 마케팅은 돈을 그냥 넣으면 어느 정도 유입이 생겨요. 근데 CS는 돈을 넣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병원의 문화와 직원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바뀌는 병원은 경쟁 병원과 초격차로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CS는 단순히 친절해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말투, 동선, 규칙, 체크리스트, 매뉴얼 등등등 이것들이 표준화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병원의 유입 구조는 두 가지뿐입니다. 외부에서 환자를 데려오는 건 마케팅이고요. 내부에서 결제를 하고 다시 오게 만들고 소개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에 CS입니다. 신한은 마케팅이 만드는 게 맞지만 재진과 소개는 결국 CS가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문의에서 예약으로 흐름을 그려서 우리 병원에 줄줄 구멍이 새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리마인드 메시지 3종 정도를 만들어서 내일부터 당장 적용해 보기.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을 첫 3분, 설명, 결정 단계로 쪼개서 우리 병원 상담 스크립트를 꼭 만들어 보시는 걸로요. 자,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린 세 가지만 해도요, 광고비 안 늘리고 매출이 오르는 병원 진짜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400군데 이상의 병원에 컨설팅해드리고 실제 집행을 도와드리면서 느낀 건데 마케팅과 CS가 결합이 되는 순간 매출은 원장님이 안 올리고 싶어도 저절로 오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CS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끝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